은평구 자원봉사 화이팅! 커피 가루가 막 버려지는 걸 보고 좀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걸로 화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나쁘잖아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들면 냄새도 향기롭고 우리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으네요. 은평구 자원봉사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우영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바쁘신 와중에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은평구 자원봉사 컨퍼런스, 그 자원봉사 컨퍼런스는 자원봉사의 다양한 흐름과 변화, 철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담론 형성의 장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오늘 당신은 주인공인가요? 라는 주제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경험과 생각,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컨퍼런스는 10월 13일에 은평구청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오니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후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 말씀, 은평구 자원봉사 협의회장님 인사 말씀,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주제 1, 2 발표와 토론, 그리고 모두 객석과 함께하는 종합 토론, 그리고 시민 실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호 통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정주하, 서동은 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은평구 자원봉사 컨퍼런스 오늘 당신은 주인공입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은평구민을 위해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으로 김미경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고요. 대신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학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은평구는 매년 자원봉사 V데이를 정해 여러 봉사자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V데이는 자원봉사로 그린 은평이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는데요.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상 속 업사이클링과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은평구 자원봉사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 시민들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서는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조주희 은평구 자원봉사 협의회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자원봉사 협의회장 조주희입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긴 합니다만 또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자원봉사도 역시 새로운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왕성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최소한 대면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또 스스로뿐만 아니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활동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외로움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매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느슨해진 관계 속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가슴에 울림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인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스위치온 김난희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난희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이 자리에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날, 뭐 송출은 이제 10월 13일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이 날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면 제 얼굴에 날짜가 써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추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절기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면 좋겠는데 추분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실까요? 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발빠르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이 추분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날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개인의 삶에서의 주인공, 어떨 때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주인공, 양쪽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출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산다면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의 삶이 어떨까요?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를 같이 일치시키는 밸런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쪽에 치중을 하면서 좀 더 주인공으로서의 삶에 더 비중을 두면서 살 것인지 사회적인 존재 또는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나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중을 좀 신경 써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3년 가까이를 저희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는 이슈 속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심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정말 공간의 거리두기만이었다면 참 다행인데 혹시라도 심리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그것이 좀 더 강화된 시점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추분을 시점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리적 거리두기를 줄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마스크는 끼고 있더라도 일상으로 다시 과거의 관계를 쫀쫀하게 했던 그런 식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주인공으로서의 삶 그리고 관계를 좁히는 이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 손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이야기 손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실시간으로 채팅을 참여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 채팅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그 자리에서 응답은 해드리진 못합니다만 그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서로가 채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보기만 하는 동영상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 공명하는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듯 보이지만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한테도 공명과 반응과 호흡을 요청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고받는 시간을 위해서 앞단에 여러분들하고 한 편의 동영상을 짧게 볼 겁니다. 이 동영상은요, 저희가 사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 선생님들 도대체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걸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은평의 몇몇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 먼저 동영상으로 만나보고 저희의 머리에 같이 그 질문과 답을 해가면서 함께 이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한번 볼까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충분히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내 삶의 주인공으로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현직에 있을 때와 똑같이 밤 10시까지도 활동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의 주인공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공감하고 함께 하려고 귀 기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만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에서 받은 혜택으로 현재 사회에서 남한테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다움과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름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외로 함께하면서 나다움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또 상대방을 발견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항상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제 의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나의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뭐 기적까지는 아니어도 가치 있는 삶이었으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고 활력차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더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하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에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데 하는 일이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 서로 함께할 때 저 진정한 공감과 협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역에 있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감사하게도 그 네 분이 또 이 자리에도 와 계시죠. 네, 사전에 우리한테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공유해 주신 네 분 선생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지역 주민인 이웃의 이야기, 이지은 선생님, 김인아 선생님, 황선선 선생님, 그리고 강진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같은 질문과 대답들이 좀 오고 가셨나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들 중에서 먼저 말씀을 나누시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분한테 마이크를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폰을 누르시면 앞에 뭔가 보이시죠? 그럼 마이크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옆에 이웃이 먼저 마이크 챙겨주시네요. 말씀하시라고. 좋습니다. 김인아 선생님한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마이크를 넘기고 계셨거든요. 김인아 선생님 한번 이렇게 스위치 눌러보시겠어요? 네, 스위치도 직접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인아 선생님 이런 인터뷰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얼떨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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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선생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아, 그러세요? 네. 자, 이런 질문들을 혹시 이웃들하고도 나눠 가지시나요? 많이 하지는 않고. 많이 하진 않으세요. 바로. 그쵸?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옆으로 넘기시면서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 친구분한테 이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직접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물어봐 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주인공으로 살고 계세요? 네. 주인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자원봉사 캠프에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기쁨도 누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듯한 이웃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초보이기 때문에 네.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총무는 노력 단계인 건가요? 그럼 뭐가 돼야지 찐 주인공이 되는 걸까요? 아직은 진정한 자원봉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도 일행이시죠? 네. 느낌적인 느낌상 일행 같아 보였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혹시 성함은? 네.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총무님 성함은? 저요? 네. 우동연이요. 네? 우동연이요. 아, 우동현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은요? 총무님 성함. 저는 박영은입니다. 네, 박영현 선생님 감사하고요. 자, 우동현 선생님, 우동연. 오, 죄송해요. 마이크 끼고 있어서, 아니, 마스크 끼고 있어서 제가 잘 안 들렸나 봐요. 네, 오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냥 약칭으로 부르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우여사. 아, 오여사. 좋다. 네, 좋아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본인의 네이밍을 지칭하신 건 너무 좋고요. 우리 오 여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 여사님은 어떠세요? 주인공이신가요? 아직 사회 주인은 잘 모르겠고요. 네. 집안에서는 주인인 건 맞아요. 아, 집안의 주인인 건 확실하다. 무엇을 근거로 집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가족들이 제 말에 많이 호응은 또 해주고. 아, 귀 기울여주고 네. 호응하시고. 그러네요. 제가 집에서 1순위인 것 같아서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오 여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공이라는 존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집중받거나 관심받거나 또는 귀 기울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때. 아니, 그러니까 인가요? 그런 가족에서 주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주인이 되는 것 같은 기분? 네. 그런 게 드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우린 그럴 때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계를 사회 안에서도 우리 선생님께서 다른 분들을 만나실 때 또 그렇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의도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람들을 만날 때, 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살면 최소한의 그 주위에 민폐는 안 끼치는 것 같아요. 아, 민폐는 안 끼치는 정도로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좋습니다. 실은 이런 질문들 받는 게 여러분들 익숙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질문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셨을 거고 또 이 질문을 평소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주인으로 살고 있을까? 주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는 게 순간순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나는 주인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70년 다 다르실 텐데 그렇게 살면서 나는 주인공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10대든 40대든 50대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보자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주먹.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위입니다. 아셨죠? 저를 위해서 서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는데 일단 손을 이렇게 다 같이 주먹을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사인을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헉, 의외로 보자기 많습니다. 생각보다 보자기 많습니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아까 우리 이지은 선생님 말고, 우리 화면으로 만났던 이지은 선생님 말고, 그렇죠.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 보자기셨단 말이죠. 어떤 때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사회에 항상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을 할 때나 뭐 다른 거를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만 조금 내가 좀 잘 못하더라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요. 네. 그런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선생님 스스로에게도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라고 스스로 답도 해주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칭찬과 답을? 아, 그리고 그러시군요. 뭐 잘못된 거는 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셀프 성찰도 막 하시고요. 좋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런 질문을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한테 애들한테는 해요.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네, 어떻게 저희 하시나요? 아이들한테. 예. 자녀분들께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질문을.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와서 있을 때 항상 주인처럼, 주인으로 살아야만 너희가 이제 좀, 망각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인으로 살아야만 남한테 본을 받을 수 있고, 본받이가 되니까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여기서의 주인 정신은 착한 주인 정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그렇죠. 우리 아까 선생님도 민폐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이 자리가 아무래도 자몽사 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주인 정신을 했을 때 참 착한 주인,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안 끼치는 착한 주인에 대한 주인 의식, 주인 정신 이런 얘기를 조금 생각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답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말씀 나눠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생각들을 저희에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네 분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에도 저희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어떤 식으로 주인공으로 사는지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부탁드리고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토크를 풀어가고자 하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세 분이신데 한번 세 분 이 자리로 좀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우리 조경희 선생님, 이재혁 선생님, 신재용 선생님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세 분은요, 작정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고요.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먼저 제 왼쪽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오른쪽일 것 같아요. 이재혁 선생님이신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문화체험 교육봉사활동을 5년 진행한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MZ세대의 영역에 들어가시나요? 네. 네. 자, 우리 MZ를 오늘 모셨고요. 이 낮 시간에 힘들게 소중한 분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요, 조경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은요, 베이비시터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서포트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희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두 가지의 역할은 하나는 돈을 버는 일이고 하나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일이신 거죠? 예. 두루두루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조경희 선생님. 자, 그리고 신재용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구 진관동에서 문화복합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관동은 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특히 더
문화공간, 문화복합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사문 얘기가 더 궁금해지네요.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께 저희가 공의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린 게. 혹시 주인공으로 살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받으셨죠? 네. 자, 이재혁 선생님 그 질문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주제와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되게 저한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깊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재혁 선생님의 깊은 고민을 짧게 들어볼 거예요. 깊고 짧게. 자, 선생님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체험 교육봉사활동을 5년 동안 진행한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취직 공부를 하다 왔어요. 그래서 이 인생을 이제 주인으로 살고 있냐, 내 인생에 나는 주인공이냐는 이 질문이 되게 시의적절하고 되게 깊은 울림을 저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두 개의 단어로 일단 분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고 주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분리한 결과 인생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은 이제 그걸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결국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처럼 저도 취직하기 싫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도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서 전제를 그러면 생업에 종사하거나 필수적으로 이제 삶을 사는데 드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내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아는 형이 그냥 너 해외 살다 왔으니까 네가 살다 온 지식을 좀 알려줘라 애들한테. 그래서 그냥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사의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어떤 사회에 쓰임이 되고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저의 자아 효능감을 좀 높여주는 것 같아서 결국 제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국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주인공을 살고 있냐 인생에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기준으로 제가 한 봉사활동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결국에 정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이 내가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당신은 주인공인가요? 라고 말하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행사라고는 하지만 너무 교과서적인 답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도 어떠세요? 또 그렇지는 않을까요? 자,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아까 사진에 짤막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제가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타도 치고 또 이제 친구들과 놀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책 읽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취준생이 느끼는 그 갈망 이런 게 막 저한테 느껴지면 그렇죠? 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재영 선생님이 오늘 또 취업 준비하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컴퓨터 시험 보고 오셨다고 그러셨죠? 네, 컴퓨터 시험 보고 오시고 그러셔서 저랑 이제 저희 시간 하기 전에 컨퍼런스 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향유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게 주인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내 시간을 향유하거나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주인공으로 사는 거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그 시험 보는 것, 특히 컴퓨터 시험을 보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컴퓨터, AI와 공존하는 시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AI에게 밀리지 않고 인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식, 인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또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이재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즐거움을 향유하거나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또는 지금 발표해 주신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성은 흉내낼 수 없죠. 아, 감성을 흉내낼 수 없다. 네, 좋습니다. 자, 감성쟁이 이재혁 선생님의 얘기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운데 계신 조경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이 질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당신은 주인공인가요? 네. 아까 제가 소를 들을 때 제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네, 가위였어요. 여기 앞자리에서 평소에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가위를 드셨거든요.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당연히 저는 주인공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제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좀 더 새롭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가 이제 주인공으로 살았는가라는 그 반문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거는 사실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제가 아까 외워들었고요. 치매 예방 서포터 하고 계신데 과거가 생각이 안 나시는 우리 조경희 선생님. 네, 그런데 지금은 분명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분명한 답을 찾으신 내용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제 소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아들, 딸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이들 혼인을 시키고 나니까 굉장히 한가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인생 과업을 뭐 졸업했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숙제를 다 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가 이제 노년기, 인생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무엇을 하고 살까? 계속 그때 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직업 속에서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가 노인 상담 봉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노인 상담하는 일. 그래서 노인 상담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 후반기는 좀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을 몇 가지 땄습니다. 몇 가지 따고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다 제가 노크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독거 어르신 전화상담 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전화 드려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좀 들어드리고 뭐 우울증이 있는 분들 상담도 좀 해드리고 또 좋은 복지시설 같은 거 안내해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 일을 몇 번 하다가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분을 뽑더라고요. 찾아가는 시니어 상담사라 해가지고 그런 걸 뽑는 걸 듣고서 거기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거는 말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들어드리고 또 고민도 진짜 들어드리고 제 상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이 모르시는 것 그런 것도 안내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도 만나게 돼요. 그분들하고 다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저는 요즘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라든가 경험담도 책으로도 하나 엮어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은평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서포터즈 자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일말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나이 50에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서 한 10여 년 고생하다가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 문상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과거에 그 치매에 대한 상식을 좀 많이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사실 치매들이 많이 젊은 나이에도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치매 예방 서포터즈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배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거기 가면 저랑 같이 그런 활동하는 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사회로부터 은퇴하신 분들 또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그냥 뭐 노인네다 입방 늙은이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쌓았던 경력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지혜 이런 거를 사회나 아니면 후배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선배 시민으로 불리고 있는데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그 치매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자조회를 통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구라든가 캠페인 활동, 책자도 만들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제 의지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주인공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한테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있고 내 친구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각자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 우리 조경희 선생님은 치매를 공부하면 내가 친구랑 서로의 관계에서 친구도 주인공이 되고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접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틀리긴 해요. 그럼 뭘까요? 저의 해석과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옛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한 것처럼 네.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망증도 오게 되거든요. 근데 치매 예방을 저도 이제 경험이 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치매 전조 증상이라는 걸 좀 알았다고 한다면 친구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 전혀 치매인지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런 것처럼 요즘은 제가 제 동년배들한테라도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치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또 안내를 하고 전달하고 홍보하는 걸 하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그 공부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거를 제 친구나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이게 봉사활동이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우리 선생님이 그 안에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견한 부분들을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고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상황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받아들일 때 그 새로 받아들이는 상황을 어떻게 또 주인공으로 주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모습들도 조경희 선생님이 저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경희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지금 열심히 또 수화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하고 계시는 수화 통역사님들 보이시죠? 아까 화면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걸 듣고 계시는 혹시 수화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이 시간이 주인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타인이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 조금은 섬세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섬세해지면 서로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우리 신지영 선생님은 그런 활동들을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선생님의 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도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질문 처음 받았을 때, 네. 내가 잘못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가 생겨난 이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봤더니 당신이 주인공인가요? 라고 이런 거창한 주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 수업 때 1학년이 된 기분이었어요. 인문학 개론을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자 여러분 첫 시간입니다. 인문학은 뭘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이긴 한데 선생님께서는 잘못 걸렸구나 생각하셨을 때 저희는 옳다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잘못 걸렸구나와 우리의 옳다구나가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가 풀어질지 기대하면서 선생님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5년째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여러분이 제 입장이 돼서 여기서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큰 고민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지. 저는 이 질문이 이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주인공으로 산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이 주인공이 되면 아마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한번 굉장히 우울한 표정으로 찾아와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진짜 행복해 보인다. 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너 정말 행복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 진짜 행복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원봉사도 하시고 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행복의 참 의미를 많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 나가서 왜 행복하다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공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난 직장 너무 힘들고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이고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 라는 얘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이런 일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저 카페 옴니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저는 저기에서 공연을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문학 부분을 위해서 또 책을 같이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카페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진짜 열심히 2017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가나라고 하던 그 시기에 여러분도 아는 그 일이 터집니다. 무슨 일인가요? 맞아요. 코로나 때 카페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꽤 많은 카페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도요, 저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저 공간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걸 함께 즐기실 분이 와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지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3년 동안 너무 잘 됐거든요. 저희 안에 어떤 모임들이 있었냐면요. 총 15개의 모임이 월화수목 금동안 돌아갔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모임만 9개였고요. 독서 모임이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그림 그리시는 분들, 캘리그라피 배우시는 분들, 뜨개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진과 동시에 아무도 안 왔어요. 나올 수가 없죠. 집합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카페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월세는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 주변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을 또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제가 우울해지더라고요. 제 우울한 원인을 찾았더니 그게 정말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함께 한다라는 게 불안해지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서 만나서 얘기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이게 두려워지는 그런 시기를 산다라는 게 너무 불행하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원봉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원봉사로 찾아가서요, 그분하고 눈도 못 마주쳐요. 손 한 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제가 낭독극제를 만들고 또 모두의 예술제라고 하는 예술제를 만들어서 2년 동안을 또 그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잘 피했어요. 코로나 이렇게 힘든 기간들을 잘 피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저기에 오셔서 저 공연들을 함께 나누신 분들이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예술을 통해서 일상을 즐기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북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관동에서요. 근데 그 행사를 통해서도 또 많은 가족들이 책과 음악과 예술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축제 현장 혹시 함께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진관동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또 막간을 통해서 야무지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초대해 주신 네, 우리 신지영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그 카페 이름이 옴니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게요. 예, 맞아요. 그쵸? 옴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학, 예술 장르를 담아내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되고 싶다.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옴니버스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네. 아마 옴니버스라는 이야기 안에는 한 명이 툭 튀는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이 다 각각의 서사와 각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걸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아우, 네. 사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거 딱 아까 공연 있다, 뭐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재영 선생님이 약간 기타 공연할 때 약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저만 느낀 건가요? 어떠셨어요? 저 남들 앞에서 네. 하는 건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아니, 하시라고 한 거 아닌데 저는 하시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네. 보여주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저희가 문화 공간이고 공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을 때 약간 이재욱 선생님이 뭔가 미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옆에서 받았었거든요. 자, 저의 지나친 해석이었고요. 우리 세 분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서로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낌이? 저도 20대 후반이라 많은 걸 경험했고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아직 배울 게 남아있구나 싶어서 좀 겸허한 자세로 들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들으신 우리 이재혁 선생님. 조경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 사회적인 배경이 틀리잖아요. 네. 나도 좀 젊었으면 분들처럼 뭐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러기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두 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활기차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저도 다시 한번 청춘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럼 저도 또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음 같으면은 활기를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만큼 오늘 가장 청춘이십니다, 지금. 네, 맑으세요. 아주 맑으세요. 네. 자, 우리 신지원 선생님 어떠세요? 두 분의 이야기, 앞선 분들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네, 두 분 얘기 너무 집중하느라고 제가 네. 제 얘기할 거 적어놨던 거를 네. 까먹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잘 들었고요. 여러분 여기 다 아마 거의 다 은평구 주민들이시죠, 그렇죠? 은평구에 산다는 건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럴만한 동네가 없습니다. 은평구가 자원봉사 수가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게 또 근데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은평구는 나눔과 그리고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리고 행복한 구.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도 만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구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세 분을 지금 보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계속 같이 계실 텐데 잠깐 그 사이에 또 다른 분들을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저희 초대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세 분은 먼저 조 앞자리로 잠깐 나가 계시는 걸로 하고 다시 이따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초대 손님들 오셨는데요. 이분들은 한 분은 은평 지역에 사시는 분이시고, 사시는 거 맞나요? 은평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도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주민으로, 그러니까 거주지가 달라도 직장인의 경우도 지역 주민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주민자치 회원으로도 직장인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지역 주민으로 이 은평에서 살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옆 동네에 살고 계시는 분 모셔왔습니다. 저희가 종로구에 사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뭐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초대 손님이 이렇게 두 분이 되셨네요. 자, 두 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 나름 2부 순서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박수 한번 하면서 같이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김미윤 단장님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은평 주민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이곳 은평구청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책연구단 단장입니다. 김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찌나 내공이 세신지 이따가 말씀하실 때 보면은 작은 목소리로 아주 단단하게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현숙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이음의 전현숙 대표입니다. 저 늘 은평구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고 이 동네에 산행을 자주 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두 분께는 이게 2부다 보니까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주인공이라는 맥락은 똑같지만 다른 질문을 좀 드렸어요. 앞서서 사실 이제 세 분께는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 두 분께는 왜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그래서 사뭇 힘든 질문일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분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김미윤 단장님, 왜라는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너무 힘들었어요. 왜를 제가 감히 이제 저 스스로에게도 아까 제가 이제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질문을 던져봤냐 했을 때 던져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어떤 뾰족한 답을 내린다기보다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에게 이 2부의 주제는 굉장히 버거웠죠. 네. 그래서 이 버거운 주제를 조금 중딩 버전으로 바꾸면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중딩들이 뭐라 그럴까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의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연 선생님께서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여정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결론을 내리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고민하는 그 과정을 쭉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저에게 주어진 질문 자체를 제목으로 뽑아봤어요. 이 제목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처음 감정은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을 반영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구나. 그잖아요? 다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 너무 나는 주인공이야 이런 느낌이면 이 질문이 나왔을까?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어쩌면 또 흔히 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느낌. 대부분 우리 살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서 의식의 흐름이 주인공, 오늘 이제 이 컨퍼런스의 제목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주인공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시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그죠? 주인공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이제 서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인공의 삶에는 그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영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인상이 남아있는 주인공이 누군가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딱 떠올랐던 인물은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우리 좀 연배 있으신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비비안니 이게 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원래 이제 그 대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어려운 전쟁 시기에 또 그 시대로서는 여성으로서 이제 진취적으로 뭔가 제 기억은 굉장히 센 여성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참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빨간 머리 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뭐 얌전한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죠? 많이 자충우돌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진 소녀. 저는 우리 자원봉사의 기본은 호기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나는 또 어떤 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기억 속에 빨간 머리 앤은 호기심의 소녀이고요.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삐삐입니다. 어릴 때 TV에서 봤었던 기억 나거든요. 기억나세요? 이 친구는 막 말을 손으로 들고 있을 것 같지 않는 그 외계소녀 같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했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와, 이거 전 자원봉사 캐릭터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공교롭게도 주인공 하면 떠올랐던 세 사람의 캐릭터가 다 여성이고 다 또 뭔가 주변으로부터 평범치 않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그런 여성인데요. 뭐 이 가까이 캐릭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주인공의 조건은 다 소개해드린 세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이유들이 있었던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철학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하신 분들은 주인공 어떻게 풀었나 한번 제가 열심히 인터넷 뒤져봤어 했더니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초인이라는 개념을 일생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대목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에게나 시간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봤던 우영우라는 이 친구가 또 떠오른 거죠. 이 친구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데 드라마에서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왔지만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딸에게 또 열심히 도와주려고 아버지로서 하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롯이 내 스스로 좌절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삶만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일어서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인됨이란 내가 자유롭게 주도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럼 결국 왜 주인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것은 어떻게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는 스스로 삶을 끌고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내려봤습니다. 아까 세 분의 선생님들 이야기 전에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직접 만나면 어떤 느낌이실까? 제가 자료를 통해 봤던 것보다 앞서 세 분 말씀하실 때 훨씬 더 역동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주셨던 그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 각자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 경험을 오늘 충분히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됨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도 책임을 지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는 자원봉사 컨퍼런스잖아요. 이 볼런티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자발성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어떤 걸 선택하면서 혹은 호기심 있게 알아가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게끔 만들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발성과 다른 사람의 자발성이 만나서 모두의 주인됨이 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볼런티어의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 오늘 얘기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위기였지만 또 발견한 게 있잖아요. 서로 스스로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었던 우리 서로를 발견한 3년이었다고 봅니다. 각자의 주체성과 자발성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어떤 좋은 열매, 씨앗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책 하나 소개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저에게 주어진 화두도 Y입니다. 왜?
이 왜라는 것을 이제 집착하는 그런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 자원봉사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 일을 할까요? 왜 시간을 쓰고 왜 마음을 쓰고 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바로 각자 나만의 Y를 찾고 또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화두이자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김미윤 선생님은 그래서 주인공이신가요? 이 질문을 제가 며칠 탐색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금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질문의 주체이자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미윤 선생님의 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 우리 전현숙 선생님께도 이 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소감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싶은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좀 약간 당황스러운, 이 질문을. 왜 당황스러우셨어요? 저도 나름대로 산다고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주인공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나도 그 도상에 있다. 찾아가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렇게 찾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이 자리 너무 잘 만들어 드린 거 아닌가요? 네, 덕분에. 그렇죠. 네. 전현수 선생님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생각들 좀 더 깊게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네. 저는 요거 준비하면서요. 삶의 방식으로서의 적극적인 시민 참여라고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커진 그런 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구민으로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인됨을 실천할 것인가 이 점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고 마음속으로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편견과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입식 교육, 또 권위주의적인 사회 문화가 많이 있죠. 중간만 해도 되는데 대세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튀지 마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다른 앞으로 튀거나 내가 주도적으로 할 때 이거를 좀 제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면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춘 나의 삶이 있죠. 부모의 요구, 또는 사회적으로 또 이름이 있거나 또 걸맞는 멋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을 받는 바쁘고 여유 없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쫓기고 불안하고 하는 삶이 내 삶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그건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이게 바로 내가 내 삶을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소셜미디어의 과다 정보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포털의 뉴스도 보는데 이걸 보다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잘 모르고 내가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뭘 원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에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의 삶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뭐지? 나는 어떤 선택을 희망을 하는 건가? 나는 어떤 성취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지금 하는 내 생각, 내 행동, 내 태도는 과연 나로부터 나온 걸까?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이웃을 돕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돕는 것이 또는 어떤 이웃을 도울 것인가? 또 어떤 그룹에 가서 또 모임에 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럴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 삶에 질문을 던지는 거로부터 내 삶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존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존엄에 기초한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자발성도 나오고 주도성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가게 하고 용기도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을 볼 때 내가 주인공이면 우리 이 선생님도 주인공이고 여기도 주인공이고 여기도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인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사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 사회가 그렇게 주인공으로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이웃이 있을 때, 실패한 이웃이 있을 때, 그리고 큰 장애가 있는 이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기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아픈 이웃을 돌봐주는 것.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딛고 자기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도와주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이웃과 연결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이 사회의 주인으로 이 범위를 좀 넓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 사람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운영의 원리, 체계로 만든 것이 민주주의여서 우리가 이 소극적인 시민이라고 하는 거, 무늬만 시민인, 그래서 이웃 공동체에 무관심하고 시민적 자기 권리에만 민감한 이런 소극적인 시민성에서 좀 더 그릇을 크게 해서 이 사회로 확장된 주인됨,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열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화면에서도 봤고 세 분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벌써 이미 저기 적극적인 시민에 가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적 의무와 책임감을 다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참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두 분의 이야기 아주 몰입도 있게 잘 들어주셨고, 또 지금 말씀해주신 전현숙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아까 화면 중에 보면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나 핑계거리들이 앞서서 있었는데 그거는 보니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생기는 뭔가 규제나 시선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핑계를 찾거나 발견하거나 그런 환경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저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뒤에도 나오네요.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해주셨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전현숙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나로 이제 가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저는 일정량의 여유와 함께함과 또 그리고 무언가 내가 나의 쓸모가 있어서 그것을 기여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 좋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저 중에 하나를 제가 김필은 선생님한테 좀 던져볼까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좀 마음에 드세요? 1번. 네, 행복하게 하는 삶은 무엇인가? 네. 시기마다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직장을 구하던 시절에는 직장에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고, 우리 이재영님, 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부모님 돌보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치매 예방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분의 또 말씀이 많이 와닿았는데, 집에도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저를 성장시킨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뭔가 좀 제가 알던 저희 부모님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되어 계신데,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가 또 제 역할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또 그 나름의 행복과 저에게 준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게 무슨 막 세상에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수 치시려고 했는데 제가 박수를 끊었을 수도 있어요. 박수에 인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막 박수를 유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박수를 쳐주시는 거에 대해서 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사회적 시선 아니면 어떠한 제도 아니면 어떠한 관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기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의 답에는 또 뭐가 있냐면 관계 속에서 생기는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관계와 역할 속에서 나는 이런 행복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복합니다. 결국 그것은 또 사회 관계로 나아가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개인적인 주인으로서의 삶, 관계 속에서의 주인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출 때 비로소 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이야기 같이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앞서서 같이 토론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던 토커들 3분 모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장님도 저는 좀 모셨으면 좋겠거든요. 센터장도 모시고 해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과 또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 앞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 같이 만들면서 이 포커로 참여해 주셨던 5분들 얘기도 듣겠지만 저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이세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센터장님한테 아니 어쩌다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우리의 오늘의 질문이 주인공 왜? 당신은 주인공입니까? 왜 주인공으로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와 하고 싶으셨는지. 우리 선생님들 일단 너무 좀 흥미롭게 재밌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저는 너무 이제 기쁘고 저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 이런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다 보면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새롭게 할까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기존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뭔가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이게 얼마나 좀 유효할까라는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도 저 자신도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도 그리고 같이 하는 우리 봉사자분들도 여러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느껴서 여기에 이 주제는 사실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였죠.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제 우리가 못 만나다가 또 이제 다 같이 만나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좀 재밌으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를 겪다 보니 자원봉사가 사실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더 역할할 수 있는 걸 찾고 그 역할을 하시는데 센터는 뭘 지원을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전과는 다른 이제는 세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 시민분들은 어떤 생각이시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저 자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걸 좀 나누고 싶고 이런 것들에서 좀 출발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세대별로도 이제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 다 이렇게 좀 초대를 했고 이거를 하면서도 또 두려움은 이게 어떻게 도대체 전개될 건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우리 김나희 대표님이 또 이걸 잘 엮어주셔서 이제 든든한 그런 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찾게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실마리도 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은 사뭇 이걸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계시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네, 쓰담쓰담 해드리고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시면 또 안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공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느낌이신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예전에 이제 저랑 센터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센터보다 시민이 더 강하고 시민이 더 잘 뭔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알차게 필요한 것 안에서 구석구석 뭔가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역 시민, 특히 이제 자주 만나시지는 못했지만 코로나로 봉사자들에 대한 신뢰, 어떤 지지,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을 막 저한테 이제 뿌듯해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시거든요. 먼저 폴로워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함께 질문을 던지고 함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설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질문을 얻어가시는 자리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진짜요? 네, 자 우리 오늘 우아하게 모자를 쓰고 오신 선생님께 그러면 제가 마이크 이렇게 스위치 올리시면 켜집니다. 당겨서 마이크를 당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당겨집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건강도시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이미라입니다. 아, 이미라 선생님, 건강도시학교. 네. 네. 이름 매력적이에요. 건강도시. 은평구는 건강한 도시인가요? 그런 걸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일기했고요. 네.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2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선생님의 후배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셨습니까? 나는 과연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자,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혹시 좀 답을 생각하신 질문도 있으신가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답을 하나 정도 공유해 주시겠어요? 왜 당신은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해서 네. 그 어렸을 때는 그냥 나만 잘 살면 개인주의가 곧 전체가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잘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낳고 이제 60이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받은 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그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만들어주는 것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래서 든든해 하셨군요. 센터장님. 예, 이래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한 도시 만들기. 도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화려함 뒤에 익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도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 안에서의 뭔가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를 만드시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답도 그것을 만드는 가운데 선생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기의 질문을 난 이런 질문을 얻었어. 이런 질문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답이 나에게는 이런 거인 것 같아 하고 주의도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거 없으실까요? 네, 이지현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계시네요.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질문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잖아요. 근데 꼭 행복이 어떤 건지 찾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냥 나답게 살고 싶은데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왠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그런
무게감들이 나를 가끔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주인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쨌든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이제 저버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안에서 나는 정말로 주인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또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잠깐 몇 말씀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누구처럼 아니고 나답게, 그렇죠? 나라는 것에 대한 발견과 나답게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탐구하는 모습들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은 선생님 나답게 살고 계세요? 어떠세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변에서는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독단적이라는 이야기 조금 종종 듣는 편이에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면서 하고 싶지 않은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 선택을 더답게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한테 주는 성찰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두 분 얘기 좀 들어봤고요. 말씀해주신 두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반향을 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선생님들 우리 6분의 도움 덕분에 자 그러면 6분들께도 그냥 자유롭게 누구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의 이런 분위기 안에서 서로 이런 질문들을 얘기했고 답을 찾아갔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하고 계신 동료들이고 6분들 앞에 계신 분들도 우리 지역의 동료분들이신데 어떠셨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과 들으실 수 있는 상황들이 어쩌다 보니 신기호 선생님 가운데서 주저주저 마이크를 예, 주시길래 받았는데 마침 제 마이크의 위치가 제일 높았군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 좀 장난처럼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 발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안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울림들을 많이 받았고요.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답을 늘 혼자 찾으려고 해왔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 답을 정답이 아니라 나의 답을 듣고 저 사람의 답을 듣고 이러는 한 과정 속에서 이게 답을 찾아가는 게 외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이 참 값진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일단 박수에 인색하지 않을게요. 쳐주셔도 네, 마음껏 쳐주시면 되고요. 네, 자, 또 어떤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가요? 마치 마이크를 잡으면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는 분위기. 네. 네, 제가 아까 마이크 드렸더니 저한테 또 주시는 이런 훈훈한, 저 다 공감하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 우리 세미나니 컨퍼런스니 포럼이니 어쩌면 다 영어인데 어쨌든 혼자 책 읽고 탐구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신재영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모여서 굳이 우리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다르네요, 진짜. 제가 혼자 막 의식의 흐름대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지 하는 것과 모여서 얘기했을 때 이 기운과 정서와 저에게 오는 또 이 순간의 어떤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저희의 사회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지은 선생님 말씀 주신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이기주의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답게 살게끔 우리 서로 도와주는 그 속에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이 오늘 또 저희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즉흥적인 또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화두를 하나 또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박수 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왜 김미연 선생님이 이제 발표 자료에서 보여주실 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김미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네. 함께 또 어울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답들이 좀 더 명확해지거나 그 안에서의 각자의 서사가 두드러지게 되는 과정들 그런 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면요. 가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문득문득이라도 내가 지금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끔 자문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주인공인가 하는 거를 가끔씩은 자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자문해보자라고 하셨고 저희도 가끔씩은 서로에게도 좀 던져주시고 또 센터도 가끔씩은 까먹지 말고 쭉 이 주제를 안고 저희한테 던져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또요. 다른 분들. 저는 오늘 여기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플로어에서도 얘기하는 거가 이분들이 정말 발표자 하나하나 다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주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주인공으로서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확확 느껴지면서 정말 훌륭한 주민들이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답게 사는 거 그게 서로 간에 짐도 지면서 함께 하면서 결국은 그 나다운 것을 자꾸 캐물어 가면은 그것은 또 다른 사람하고도 손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가고 함께 일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새로운 또 발견을 또 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도하진 않았으나 저는 마음속으로 MZ세대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은. 왜냐면 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른들이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마음이 통하여 지금 이재혁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발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다양한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조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서 다 같이 말하는 게 참 값진 시간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다양성 안에서 정답에 가까운 어떤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의 정해진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각자 고민하기도 하고 그 고민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질문자와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서로가 주인으로서 그 질문과 답을 좀 찾아가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모색했고요. 이 자리가 중간중간에 자주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예정되진 않았지만 발칙한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센터장님 마이크를 들고 저를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볼런티어를 해주시겠어요? 일어나세요. 마이크를 들고 일어나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카메라 잘 따라오십시오. 센터장님은 우리 수어 통역잡기 가겠습니다. 빠바밤 수어 통역잡기 질문 드릴 거예요. 우리 오늘 수어 통역자 2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수어 통역자 이제 정주환 선생님하고 서동훈 선생님은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통역의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통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셨겠어요? 이 시간에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대주세요. 오늘 느낌 어떠셨는지.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오늘 되게
저는 이제 행사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여러 군데 가다 보면 혼자만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하시고 근데 이게 같이 숨 쉰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되게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에도 너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는 지점도 거기에 비슷했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이 일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를 하시다 보면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실 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나눠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저 자신에게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몇 분을 좀 당황스럽게 하네요. 마이크 드리면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마무리할 때는 저희 센터장님한테 마이크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자리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앞으로 저희 서로 알아가고 친구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을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온라인으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또는 강의는 아니죠.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요. 밑에다가 선생님들의 소감 꼭 좀 남겨주시면 서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소통하면서 공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저는 이제 내려갈게요. 예, 올라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예, 이렇게 주제 발표자 분들의 말씀과 또 플로어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키워드들이 생각이 났어요. 호기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이든 지역이든 누군가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아닌가. 그리고 나다움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연결됨, 그리고 행복,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엮였을 때 사실 주인공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를 모두 완성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혹시 미처 말씀을 다 못하신 분들은 언제고 저희 센터 좀 와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구청 별관 2층에 있습니다. 센터가. 그래서 그쪽으로 언제든지 와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자리, 질문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좀 자주 만들려고 해요. 앞으로는. 그리고 사업 방식도 구조화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또 봉사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분들 제안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우선으로 이렇게 좀 구조화할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그런 센터다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저희 하나 퍼포먼스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 위에 그 하늘색 그리고 분홍색 그런 보드가 있죠. 그것 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응원하는 응원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좀 하려고 해요. 내용을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퍼포먼스를 할 건데 제가 오늘 당신은 하면 주인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리허설 때 한번 했었죠. 그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당신은 주인공인가요? 라는 질문 이런 것들을 댁에 가셔서 또는 친구분들하고 꼭 한번 나누시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